낯선 백길, 백령도 흰나래길, 섬연구소 강재윤. 서울보다 평양이 가까운 섬, 백령도에서 장산고까지는 불과 13km. 손에 잡힐 듯이 가깝지만 보이지 않는 장벽에 막혀 건널 수 없는 땅이 된 지 오래다. 백령도는 오랜 세월 황해도 장영군에 속했지만 지금은 인천시 옹진군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인천에서는 229km 거리, 인천항에서 출항한 여객선이 연평도를 지난 후부터 마주하는 풍경은 내내 북한 황해도의 땅이다. 섬들도 모두 황해도 옹진군의 순이도, 오화도, 창린도, 비암도, 기린도, 마암도 등과 장영군 올레도, 육도 등 북한의 영토다. 백령도. 섬의 유래는 이렇다. 아득히 먼 날이었다. 만주 벌판을 누비던 사내 하나 있었다. 사내는 밤새 말을 달려 황해도 장산고까지 찾아왔다. 장산곳 마을에는 그리운 여인이 살고 있었다. 사랑을 나누고 깊이 잠들었다가 눈 뜨니 여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꿈이었던 것일까? 사내는 연인을 찾아 미친 듯이 헤매고 다녔다. 끝끝내 찾지 못하고 수심이 깊어가던 밤, 사내의 꿈속으로 흰 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흰 새는 사내를 여인이 갇혀있던 섬으로 태워다 주었다. 마침내 죄회한 연인은 섬에서 사랑을 완성했다. 연인들을 다시 이어준 흰 새는 깃털 하나만을 남기고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다. 그렇게 연인이 살던 섬은 흰 깃털의 섬이 되었다. 백령도는 선사시대 유적이 발견됐을 정도로 역사가 길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땅이었고 곡도라 불렸다. 고대부터 백조, 따오기 등 새들의 섬이었던 것일까? 고려 태조 때 백령도란 이름을 얻었고 고려 말 왜구의 침략이 심해지자 섬 주민들은 육지로 이주해야 했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백령진지에는 두무진이 해로의 지름길이요 배 대기 편리하여 해적에 출입하는 문지방이란 기록이 남아있다. 조선 광해군 때 비로소 백령진이 설치되고 주민들이 다시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지금의 면 소재지가 있는 진촌리에 백령진이 있었는데 진장은 정삼품의 당상관인 수군첨 절제사였다. 백령도 여행자들은 두무진과 콩돌해변, 사곳해변, 심정각 등을 빼놓지 않고 찾는다. 그 중에서도 서해의 해금강, 두무진은 백령도의 꽃이다. 홍도와 거문도, 백도와 함께 한국의 3대 해상 절경 중 하나로 꼽힌다. 두무진은 장산곡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데 형제바위, 코끼리바위, 촛대바위, 신선바위 등의 기암 개석들이 금강산 만물상처럼 줄지어 서 있다. 그래서 광해군 때 유배왔던 이대기는 두무진을 늙은 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찬탄하기도 했었다. 두무진 절벽에 해군 초소들이 있는 자리가 과거에는 해적의 출몰을 감시하던 요망대였다. 두무진의 기암 개석은 해상 유람선으로도 볼 수 있고 육로로도 탐방할 수 있다. 사람이 적거나 물결이 높아 유람선이 안 뜨는 날은 육로로 탐방하는 것만으로도 그 절경을 감상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콩알처럼 작고 동그란 자갈들이 해변을 수놓고 있는 콩돌해변 또한 더없이 평화롭고 아름답다. 넉넉고 앉아만 있어도 좋은 곳이다. 백령도에서의 한 끼는 냉면이나 칼국수를 추천한다. 섬에서 해산물이 아니라 웬 면 요리지 싶겠으나 이유가 있다. 육지인들은 섬이라면
온통 바다만 생각한다. 하지만 섬도 육지의 일부다. 그래서 먹거리는 바다보다 농토에 기대는 것이 많다. 백령도는 농토가 넓어서 대표 음식도 바다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나는 것이다. 바로 메밀냉면과 메밀칼국수다. 메밀칼국수의 면발은 너무 부드러워 목으로 넘어가면서 끊어질 정도다. 냉면도 순도 60%의 진짜 메밀면이다. 내륙의 무늬만 메밀냉면과는 차원이 다르다. 메밀이 찬 성분이 있다. 그래서 메밀냉면이든 국수든 백령도 메밀 요리에는 들기름이 빠지지 않는다. 들기름을 곁들이면 소화가 잘 되기 때문이란다. 메밀 요리는 백령도 여행자가 꼭 맛봐야 할 음식이다. 근래까지도 백령도의 백사장에서는 수시로 비행기들이 뜨고 내렸다. 만화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이다. 아스팔트로 포장된 활주로만큼이나 단단해서 C-130 대형 수송기도 이착륙할 수 있었던 백사장, 사고태변, 문화재청에서도 이탈리아 나폴리에 있는 것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단 2곳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지질이라고 그 가치를 인정해 1997년 천연기념물 391호로 지정했다. 6.25 전쟁 때 처음 비행장으로 이용된 사고태변은 1990년대 초반까지도 수송기들이 일주일이면 몇 번씩 뜨고 내렸다. 사고대변은 언뜻 평범한 모래밭처럼 보이지만 그저 흔한 모래가 아니다. 규암가루들이 두껍게 쌓여서 만들어진 백사장이다. 다른 지역의 백사장과 달리 사고대변이 천연 비행장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잘게 부서진 규암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규암은 도자기나 유리의 원료가 되는 석영이 주성분인 아주 단단한 돌이다. 그래서 이 모래밭은 바닷물을 머금으면 아스팔트처럼 단단해져 활주로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고대변이 지금 썩어가고 있다. 해변 곳곳에서 발이 푹푹 빠지고 모래밭을 파보면 시꺼먼 뻘들이 스며들어 갯벌화 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천연 비행장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됐다. 사고대변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차들도 많다. 그래서 렌트카 업주들은 여행객들에게 차를 몰고 사고대변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할 정도다. 세계적인 보물이자 천연기념물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한국농어촌공사가 백령도에 간척 사업을 한 뒤부터다. 간척을 위해 제방을 만들고 대청도 쪽에서 밀려오던 조류의 흐름이 끊기자 조류를 따라 밀려왔다 조류를 타고 빠져나가던 오염물들이 그대로 해변에 스며들게 된 것이다. 800여억 원의 이 예산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1991년 시작해 2006년 완공한 이 간척 사업으로 4.76제곱킬로미터의 갯벌이 사라지고 간척지와 백령호가 생겼지만 농업용수 확보에는 실패했다. 담수호로 만든 백령호의 염분 농도가 기준치보다 무려 1만 7천 배 이상 높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농사지을 물이 없으니 간척지 땅은 논이 되지 못하고 황무지로 버려져 있고 백령호는 오폐수가 유입되고 망둥이 숭어 같은 바다 물고기나 사는 오염된 호수로 방출돼 있다. 간척 사업 전 갯벌은 김 양식과 굴 양식으로 어민들에게 큰 소득을 안겨줬고 꽃게와 가자미 등이 넘쳐나는 황금 어장이었다. 간척이 결국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낭비해 황금 갯벌을 없애고 천연기념물 사고대변까지 훼손해버렸다. 백령도의 보물이 이대로 사라지도록 놔둬야 하는 걸까